안녕하세요. 해외 주식 맛집 투자직감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죠. S&P 500 기업들의 1분기 실적들을 좀 리뷰해 보고요. 지금 시점에 담을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김세환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S&P 기업들의 1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나왔죠? 네. 네네. 그렇죠. 좀 이번 실적 발표 보면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뭐가 있다고 보셨나요? 이번 실적은 대체적으로 잘 나왔어요. 이제 코로나의 기저효과도 조금 있었고 네네.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좀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5월 2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S&P 500 기업, 500개 기업의 95%가 일단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86%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이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86%가 나온 거죠. 근데 과거에 이제 지난 5년간 S&P 500의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한 77% 정도였던 걸 감안을 하면 굉장히 이거는 그 지난 5년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실적만 봤을 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추가적으로 더 보실 만한 포인트 있을까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만 놓고 봤을 때는 아까도 제가 표를 보여드렸지만 네. S&P 500보다 더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높게 나온 그런 섹터들, 그게 IT가 일단 가장 최우선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네네. 초반에는 IT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중후반 넘어가면서 여전히 IT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네. 그 외에는 금융이나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 이런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조금 영향을 받았던 그런 섹터들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조금 높게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 보시면은 뭐 IT는 당연히 그냥 누가 생각을 해도 잘 나왔겠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의외로 금융이 두 번째 들어가 있어요. 네. 금융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EPS가 그러니까 주당 수익이 굉장히 이제 뭐 전년 동기에서 뭐 3배, 5배, 많게는 뭐 7배 이런 식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강하게 나온 그런 기업들이 많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물론 금융주 자체만으로도 금리 인상의 그런 혜택과 그리고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한 그 굉장히 그 일반인들의 관심이 커진 해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운용 자산이 조금 더 커진다거나 주식에 대한 매매 수수료가 많이 집계가 되면서 뭐 실적이 잘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도 반영됐지만 네. 금융이 IT 다음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높게 나온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대출에 대한 그런 손실 금액이 그렇죠. 발생할까봐 대손충당금을 이제 은행들은 쌓아놔요. 투자은행이나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쌓아놓는데 이쯤이면 코로나가 이제 백신도 보급이 됐고 조금 괜찮아졌다라고 느껴서 그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놨던 부분을 전부 다 이익으로 환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전년 동기 대비는 이익이 뭐 3배, 5배, 7배 이런 식으로 크게 증가를 했던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적이 반영되면서 IT 다음으로는 금융이 좀 좋게 나왔고 그 외에는 뭐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 이런 정도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산업으로 분류된 거는 이제 좀 어떤 거를 가르치나요? 산업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도 조금 있고 그리고 네. 친환경주들에 대한 돈을 많이 쏘겠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 산업 내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예를 들어 뭐 중장비를 뭐 한다든지 네네. 그런 쪽도 좀 같이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좀 국내 투자자들이 잘 아는 그런 해외 주식 중에서는 좀 어떻게 실적이 나왔나 궁금한데요. 흔히 얘기하는 뭐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대형 기술주들은 실적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 나왔고 그 외의 기업들 중에는 소매 쪽에서는 월마트하고 타깃이 전부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월마트하고 타깃은 저희는 이제 저희 하우스 내에서는 예전부터 아마존의 그런 소매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이제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기업 네. 두 개를 집어라 이러면 전부 다 월마트하고 타깃이었어요. 네.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에 버금가는 그런 월마트 플러스라는 그런 이제 회원 제도를 내놓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기업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고 이제는 서비스를 더 확대하자. 약간 이런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월마트하고 타깃은 아마존의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이커머스 모델을 굉장히 잘 흡수해서 네.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온라인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온라인 매출에 조금 증가에 힘입어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조금 볼만한 점은 타깃의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525% 증가를 했어요. 큰 폭으로. 타깃은 이제 당일 구매 서비스라 그래서 네. 뭐 스토어 픽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동차 타고 가다가 드라이브업이라 그래서 바로 자동차 타고 가다가 거기서 받아간다던가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하면서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됐고 자사주 매입까지 지금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주주 환원을 또 하게 되면 네, 네.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주가에도 고무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래서 그런 주주 환원까지 지금 신경을 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잉여현금 흐름이 지금 돌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네. 두 기업이 좀 잘 나왔다는 거 소매 쪽에선 네. 그게 좀 첫 번째고요. 사실 좀 궁금한 게 월마트랑 타깃이라고 하면 사실 오프라인 강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작년에 코로나 그 팬데믹 그 여파로 좀 온라인 비중이 높아진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좀 온라인 쪽으로 전환한 지 꽤 된 건가요? 이제 원래 전환을 하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빠르게 소매 기업 변신했네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대부분의 이제 뭐 제이시펜이라든지 니먼 마커스 이런 뭐 메이시스 대표적인 미국의 백화점 기업들 네네. 이런 기업들은 사실 다 파산 보호 신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존이 이 이커머스 부분을 확 확대를 할 때 월마트하고 타깃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아야 되냐. 그래서 타깃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외주 IT 직원들을 전부 다 인력을 줄이면서 전부 다 내부 직원으로 교체를 하면서 IT 쪽을 대폭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IT를 강화해서 온라인 쪽을 따라잡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확 뒤바뀌는 그런 계기가 된 거고 그 외에 이제 이런 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오프라인 리테일러들은 네. 많은 기업이 코로나19에서 가장 저희가 우려했던 점이 유동성 리스크였어요. 돈을 못 구하니까 이제 뭐 대출금을 갚기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돈을 구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네.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 많이 파산 보호 신청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보면 뭐 키사이트 테크놀리스 저희가 뭐 밀고 있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네네. 주당 순이익이나 뭐 여러 부분 다 잘 나왔어요. 시장 대비해서 잘 나왔고 그리고 5G 쪽에서는 이런 이제 통신 장비를 테스팅하는 그런 업체로서 굉장히 또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들도 이번엔 좀 좋았습니다. 이게 게임주가 주가가 언택트 때는 되게 좋았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도 게임주 하나 들고 있음으로 해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받았는데 다시 이게 언택에서 컨택으로 이제 바뀌는 그쵸. 순간 그 순간부터 확 내려갔었습니다. 게임주가. 근데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게임주의 모습들은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하게 반영됐던 그런 PBR이 올라갔던 부분이 이제 좀 빠지면서 좀 다시 조금 이제 좀 시장 대비는 좀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든지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모두 다 비디오 게임 개발 기업이고 모바일 쪽도 좀 강화를 하고 있죠. 네. 그런 기업들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는 뭐 NBA 2K라든지 아니면은 GTA, 레드 데드 리뎀션 이런 시리즈들을 내놓았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이번에 그 먼슬리 액티브 유저라고 하죠. 월간 활동 이용자 수 그게 크게 안 줄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요? 그렇죠.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1분기가 코로나가 이제 조금 백신이 보급되면서 이제는 컨택이다라고 해서 게임주가 확 빠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 번 게임을 접한 그 수요가 야외 활동이 증가한다 그래서 그걸 안 하지는 않는구나. 그쵸. 하기는 하는데 이제 시간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럼 좀 이제 섹터별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좀 S&P 500 기업 중에 이제 80%가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고 하셨는데 네, 86%요. 86%요. 이제 그 중에선 좀 더 어떤 섹터가 실적이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하고 뭐 금융 에너지 이런 게 좋긴 했는데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건 이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이익 성장률, 이익이 지금 높게 나와서 실적이 잘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익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막
막상 마냥 그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익이 나온 만큼 그럼 주가는 얼만큼 반영이 됐냐 이거를 보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네네. 나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섹터별로 미국의 섹터별 PEG 배수를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일단 숫자가 낮을수록 이익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익 성장성을 볼 때 2020년, 21, 22, 23 코로나19를 기저효과를 반영한 그 4년치 지금 연평균 이익 성장률을 쓰고요. 분모에다가 네. 그리고 위에다가는 12개월 선행 내년이죠. 네. 12개월 동안 12개월 선행 PER을 넣어서 이익 성장률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나 지금 반영이 되어 있나 네. 이걸 조금 봤는데 S&P 500보다 이게 낮아야 네,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이익 성장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거죠. 근데 보시면 이익이 잘 나온 기업들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숫자상으로는 저희는 나온 거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산업, 그다음에 금융,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경기 소비재, 원자재. 과거에는 S&P 오른쪽에 있던 헬스케어하고 IT가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네네. 이제 기업들이었는데 오, 섹터였는데 지금은 네.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이렇게 조금 강하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게 전부 다 그 전에는 약간 소외되어 있던 그런 섹터들이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뭐 가치주, 경기 민감주를 얘기하는 게 요 표에도 좀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 확실히 나중에 경기가 더 좋아지면은 이제 갈 주식들이잖아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네. 근데 전 여기 좀 궁금한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주로 어떤 기업들이 얘기하는지 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이제 이 섹터가 다시 새롭게 개편이 되면서 이제 새로 생긴 건데 통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잘 쓰는 인터넷, 네네. 그리고 뭐 SNS도 들어가고 인터넷 그리고 게임 이런 기업들만 모아서 네.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지금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